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속보로 규제가 다 풀린다는 내용의 컨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기사나 컨텐츠가 정말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과연 이렇게까지 정부가 스탠스를 좀 바꿔서 저는 국토부 장관님을 토대로 봤을 때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스탠스를 바꿔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쭉 살펴보고요. 제 생각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가 제일 심한 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지역 다 푼다. 오해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씩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사들 내용을 보면은 규제를 다 푼다. 문재인 정권 때 규제를 다 없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대못을 다 뽑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감정도 없고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분들이 제가 여쭤보면은 많이들 기억하시는 부동산 규제가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기억들을 많이 하세요. 2017년도 8월 2일이었죠? 그러면 2018, 2019, 2020, 2021, 2022예요. 2022년도 8월 달 됐을 때 만 5년이 넘어간 거죠. 여러분 만 5년이에요. 만 5년이면 대학도 졸업을 합니다.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전을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빼고 일일이 다 기억을 하실까요? 생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다 기억을 해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갔다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조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안 비슷하냐? 가격 말고요, 여러분. 가격 말고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얘기해 봐요. 첫 번째로 세금이 지금이랑 같았나요? 아니요. 취득세 1.1%였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지금 못 내겠다고 종부세 때문에 지금 소비를 못 하겠다고 아우성 그때 없었어요. 양도세요? 정상적이었습니다. 뭐가 그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규제 지역이요? 여러분, 규제 지역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자유국가에서 규제 지역이 있는 게 정상인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두 개의 국가를 예로 드릴게요. 1번 미국, 2번 중국. 토지거래 허가. 어느 국가에서 할까요? 미국에선 안 합니다. 아니, 못하죠. 중국에선 기꺼이 하겠죠. 여러분, 미국이 좋으세요? 중국이 좋으세요? 또 엉뚱한 답변들 하시는 거 많으니까 그냥 이거 여쭤볼게요. 잘 사는 분들이 자녀 유학을 미국으로 보냅니까? 중국으로 보냅니까? 사람들은 다 이중적이거든요. 자유시장에 대해서 배우게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시장은 전혀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무슨 대못을 다 뽑고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썸네일에다가 적어 놓으시나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규제 푼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옛날에 비하면은 조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때로 돌아간 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는 두 번째, 기사를 봐도 티가 나는데요. 쭉 내려보면요. 집값 추락, 경착륙 우려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축소 가능성. 여기 빼고 다 푼다는 거예요. 송파는 푸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정할 바는 아닙니다. 집값 추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순차 검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무슨 말이냐? 집값 추락? 집값 추락? 집값 추락을 정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집값이 과거에 올랐던 거에 비해서 아직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이 댓글만 봐도 얼마나 많이 달려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데 국토부 장관님이 얘기했죠. 가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늘 말씀해 오셨어요. 더 떨어져도 된다. 아직 많이 떨어진 거 아니다. 그때 사람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값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집값 하락이 아니에요. 저는 집값이 하락했어도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나오고 내수 경기가 잘 돌고 있으면은 정부는 룰루랄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각자 본인들의 집값이 내려가신 건 국회의원님들이랑 사모님들이 기분이 좀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지고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세상이에요. 집값 추락 우려, 경착륙이 아니라 거래량 폭감, 취득세 폭망, 내수 경기 아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23년도에 내수 경기를 지켜내지 못한다.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주 뒤집어 엎으려고 할 거예요. 얼마나 할 말 많아요. 자, 23년도에 내수 경기를 지켜내지 못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외 여건이 되나요? 아니요. 지금 미국 빼곤 다 죽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미국은 혼자만 안 망하고, 그러니까 혼자 안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혼자만 안 망한다고요. 미국만 안 망하고 그 피해를 다 전가시킬 것이다. 그게 기축통화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은 구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지금 내수 경기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 23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24년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요. 현재 여당은 이 이벤트를 절대로 놓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놓칠 수도 있지만 놓친다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23년도의 내수 경기는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입 아프지만 국민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국가를 잘 유지해 주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기, 취득세, 세금의 흐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기 쉬운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기사들을 찾아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규제 대폭 완화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을 띄워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큰 오해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뀐 이유를 까먹고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정말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오해가 다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일단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규제를 다 풀었다고요? 옛날로 다 돌렸다고요? 지금 반도 못 왔어요. 그리고 이거 다 제대로 지금 한 것도 아니에요. 야당 통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는 거를 정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초기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가격 하락을 인용해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당은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 내려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표한 게 이번에 대통령님 외에 또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활성화시킬 마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컨텐츠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다주택자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난 정권에 계셨던 고위직들은 집이 없었나요? 없긴 뭘 없습니까? 투자에 귀재 들이셨는데 이거 왜 이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 계셨던 고위직들은 부동산 투자에 귀재들이었어요. 전 흑석동에서 굉장히 감동을 먹었답니다. 전 많이 배웠어요. 전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도 늘 생각을 합니다. 배울 점은 배우자. 현 정권분들이나 지난 정권분들이나 잘 사는 분들 부동산 많은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집이 많으니까 자기 집이 있으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부동산 올라봤자 정치적인 영향권을 지켜내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지 않으실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고요. 23년도에 본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뭐냐? 취득세, 세금이 제대로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투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수 경기를 지켜내야 돼요. 자, 내수 경기가 별로여도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날아다니면 고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기업들이 날아다닐까요? 날아다니긴요. 날아가겠죠. 날아가 버리겠죠. 고용을 못 할 거예요. 그럼 내수 경기라도 지켜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대외적으로 안 좋아서 기업들이 망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자가 늘어나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한 방 맞았죠. 그리고 이제 대외 긴축 때문에 또 이런 레버리지를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23년도에 내수 경기까지 나몰라라? 근데 도와줄 세금도 없다? 정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부동산 가격 내려가는 거에도 관심이 없고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릴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행위로 보이는 건 뭐냐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고 싶은 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 아니라 내수 경기의 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오해는 좀 걷어내시고 다른 컨텐츠를 시청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규제를 풀었다고 가격이 막 다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규제 풀렸다고 집을 막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왜 하시는지 알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오해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들으면 다주택자가 막 집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잖아요. 옛날엔 양도세 완전 비과세 혜택까지 있었답니다. 미분양이 나왔을 때. 지금이란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전히 세금과 각종 규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이 정도 많아요. 부동산 이걸 활성화라고 부르기에는 택도 없고요. 조금도 옛날로 돌아간 게 아직 아닙니다. 정부의 뜻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한번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정부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